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생각보다 당신은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자기 점수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실제 점수보다도 훨씬 낮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통 사람 많은 분들이 실제 자기 점수보다도 낮게 자기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실제 점수만큼 자기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수를 표현하자니 좀 그런데 0에서 100점 이런 스케일을 딱 만들었을 때, 물론 100점짜리 인간은 없잖아요.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얘기를 해도 100점짜리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5점 10점밖에 되지 않는데, 0에서 100점 정도에서 5점 10점밖에 되지 않는 소인배가 있는데, 자기 자신은 90점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소인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5점 10점밖에 안 되는데 본인은 90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포고를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우리를 소인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소인배들은 오늘 빼고 보통 사람들 생각을 했을 때 왜 실제 자기 점수보다도 낮게 자기를 평가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80점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몇 점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60, 5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0, 한 60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 점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 40, 30 실제 자기 점수보다도 낮게 자기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결국에는 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들었던 교육받았던 영향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라. 드러내지 말고 내 몸을 낮춰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게 되고 더 낮게 하려고 하는 생각, 행동.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겸손은 미덕이야. 겸손이 얼마나 좋은 건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좋은 미덕인데 그걸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겸손 너무나도 좋은 거죠. 겸손은 미덕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비굴하고 겸손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비굴해. 비굴한 행동을 하고 비굴한 말을 해요. B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A는 누가 봐도 이 사람 좀 비굴하구나. 뭐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행동이 좀 비굴한 거죠. B는 되게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얼핏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사람 좀 비굴한 사람이구나. 좀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 비굴한 사람하고 A, 겸손한 사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B, 이 속을 열어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굴한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속을 딱 열어봤을 때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남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무조건 남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남의 생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 눈치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이 사람한테 휘둘리고 저 사람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행동이 비굴한 행동이 되고 비굴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어떤 뚜렷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에 휘둘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그런 비굴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이 A, 비굴한 거죠. B, B는 그 속을 딱 열었을 때 그 중심이 그 사람 자신인 거죠. 그리고 그 곳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A, 비굴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곳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그 곳간 있잖아요. 물질적 곳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곳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존감 같은 거. 그래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곳간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남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계속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굴한 생각을 하게 되고 비굴한 행동을 하게 되고 비굴한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비굴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 왜 이렇게 비굴하게 행동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나는 겸손한 거예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굴한 것과 겸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생각의 모든 중심이 남이냐 혹은 자기 자신이냐 거기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보다 당신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굴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몸을 억지로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자신은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게 되면요, 바뀌는 것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말. 평상시에 쓰는 말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쓰는 말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점, 10점 밖에 안 되는 소인배가 90점, 100점으로 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실제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평가를 하게 되면 말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겠지.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얘기할 때 당당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고 공손하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죠. 부드럽고 공손하게 얘기하지만 아, 저 사람의 그 말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딱 받쳐져 있구나 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게 돼요. 표정이. 그래서 비굴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표정부터 이 눈동자부터 남 눈치를 봐요. 5명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남 눈치 보는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이 사람 봤다가 저 사람 봤다가 눈치를 보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고 항상 조금 불안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면서 얼굴을 좀 찌푸리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의 곳간이 넓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우드가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온화합니다. 표정이 온화하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뀌는 것이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 저는 걸음걸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터벅터벅 걷거나 고개를 푹 숙여서 걷는 거 그런 거 없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걸음걸이가 바뀌게 되는 거죠. 모델처럼 멋있게 걷는 게 아니라 앞을 정확하게 보고 고개 숙이지 않고 터벅터벅 투덜투덜 걷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걸음걸이, 표정, 말투 그런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큰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인가, 다정다감하게 말하면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걸음걸이도 정확하게 걷고 고개 푹 숙이지 않고 어깨 푹 쳐져서 걷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도 표정을 온화하게 짓고 싶어. 하지만 내가 지금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표정이 이렇게 찡그려지고 표정이 나빠지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돈만 있으면 표정이 좋아질 건데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엄청난 부자들, 엄청난 부자인데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표정이 온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며칠간은 그렇겠지만 그 돈은 그 사람의 표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의 어떤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의 표정이 드러나게 되지. 돈은 그 순간적인 거잖아요.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만 돈이 그 사람의 표정을 바꿀 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명예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표정이 찡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명예가 낮더라도 온화한 표정을 짓는 분들 있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TV에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표정이 찡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 어디 뭐 한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본인이 본인 자신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자기 자신이 걸음걸이도 바뀌어지고 표정도 바뀌어지고 말투도 바뀌어지게 되면 자기의 실제 점수만큼 자기 자신을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당신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 생각보다도 훨씬 멋있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잖아요. 의외로 드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울을 보고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넌 참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그렇게 이렇게 격려하는 건가요? 자기 자신이 생각보다도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 표정, 걸음걸이가 바뀌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점수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